남편분은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배뇨 문제가 이미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의기소침해진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분이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내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소변이 불편한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남편은 원래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고 밤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깊게 못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외출할 때도 제일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불편해져 병원에 갔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이후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는지 예전처럼 편하게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속옷에서 소변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혹시 실수할까봐 불안한지 외출 전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고 오래 밖에 있는 것도 피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감까지 많이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예전처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속옷에서 냄새가 날 정도라면 많이 진행된 건 아닌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도 걱정됩니다. 남편이 다시 편하게 외출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남편분은 단순히 소변이 조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배뇨 증상이 일상생활과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커진 전립선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압박하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나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는 야간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고 하셨죠. 이는 배뇨 문제가 이미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을 끓이고 오랜 시간 밖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속옷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는 부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을 다 본 뒤에도 요도에 남아있던 소변이 뒤늦게 묻어놓는 배뇨 후 요점적 때문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잔뇨나 방광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환자분들은 밖에서 급하게 소변 마려우면 어떡하지? 혹시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출을 줄이거나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자신감도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소변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배뇨 증상이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평가하면 약물 치료로 조절할 수 있는지,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같은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이 얼마나 커져 있고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실제 소변 줄기는 어떤지, 배뇨 후 잔뇨가 얼마나 남고 방광 기능은 어떤지에 따라 증상의 정도와 치료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빈뇨, 야간뇨, 요점적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면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확인해야 약으로 충분한지 다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단순히 병명이 아니라 현재 증상의 정도와 전립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변 검사, 요속 검사, 잔뇨 검사, 전립선 초음파, PSA를 포함한 혈액 검사, 필요에 따라 전립선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소변 줄기, 잔뇨량, 전립선 크기, 폐색 정도, 방광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해도 소변 줄기가 계속 약하거나 잔뇨감, 빈뇨, 야간뇨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소 침습 치료 중 하나가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커진 전립선을 묶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치료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지 않으며 사정 기능 보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립선 크기와 모양, 중력 비대 여부, 폐색 정도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거나 폐색이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레블릭스 레이저 시술이나 전립선 절제술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는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사연속 남자분처럼 화장실 걱정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밤에 자주 깨며 배뇨 증상으로 자신감까지 떨어진 상태라면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소변 줄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외출 시 화장실 걱정을 덜고 보다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 치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수면, 외출, 자신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참고만 있기보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자신감까지 떨어진 남편분의 이야기를 아내분의 사연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은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몸의 변화를 환자 스스로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각하며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다그치기보다는 요즘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고 자연스럽게 권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면 약으로 조절 가능한 단계인지, 전립선 결찰술 같은 시술이 도움이 될 단계인지, 아니면 레이저 수술이나 전립선 절제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널푸른 비뇨기과는 환자분이 다시 편안하게 잠들고 외출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을 함께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참고 지내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널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의 푸른 라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